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Q&A 아닌 Q&A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인스타에서 그동안 궁금했지만 못 물어봤던 질문들이라는 이름으로 질문을 받았었는데, 이게 사실 예전에 질문을 한번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 결국 그렇게 받아놓고 안 했는데 새롭게 다시 받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돈 관리 방법. 이 영상은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이 영상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가장 후회하는 일이 있나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 그때 그렇게 할 걸 이런 생각 많이 안 하려고 노력하긴 하거든요. 근데 있다면 그건 것 같아요. 어떤 방면에서든 내가 잘 몰랐던 것들, 물론 처음에는 다 잘 모르지만 내가 잘 모른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배우려고 노력하거나 공부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몰라서 내가 피해를 봤던 순간들이 굳이 꼽자면 후회가 남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재밌잖아요. 어쨌든 이게 제 일이기도 한 것도 있지만, 저는 어떤 일이라도 할 때 재미라는 요소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뭔가 재미가 없다라고 느끼면은 너무 그 일이 하기 힘들어지고 능률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재미라는 건 진짜 이 일을 할 때 막 너무 신나고 막 이런 것도 재미가 될 수 있지만, 그 일에서 내가 뭔가 보람을 느낄 수 있다거나 이 일을 하는 나의 모습이 좋다거나 인정을 받는다거나 그런 다양한 측면의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이 막 쉽고 어렵고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는 재미가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일단은 제가 재밌으니까 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네요. 졸업 후 계획이요. 이거를 또 많이 물어보시던데, 졸업 후 계획은 딱히 없어요. 뭔가 졸업을 하고 나서 어디에 취직을 해야지? 저는 그런 것도 없고, 취직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지금처럼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 재밌는 일들을 하면서 그게 단순히 막 유튜브나 이런 플랫폼적인 것들을 떠나서 다양한 일들을 해보고 싶고,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들도 많이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현재 삶에 만족하시는지요? 네, 대체적으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삶에 만족은 하지만 뭔가 항상 안주하고 싶지 않은 마음 같은 게 저는 거의 강박적으로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삶도 좋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더 다양한 경험도 해보고 싶고 뭐 이것저것 많은 걸 해보고 싶어요. 해마님의 이상형은? 이런 질문은 Q&A 할 때마다 항상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스토리 질문할 때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외적인 이상형은 키 크고 잘생긴 사람? 당연한 거고, 저는 이제 성격적으로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은 저랑 가치관 같은 게 잘 맞아야 되고, 가치관이 다르더라도 그거를 엄청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대화가 통하는 사람? 이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본인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되게 하찮게 여기지 않는 거? 비슷한 말이긴 하네요. 나를 뭔가 자기의 룰이나 테두리 안에 가두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 사실 너무너무 당연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강요하지 않고 구속하지 않는 사람, 폭력적이지 않은 사람, 다정하면서 재밌는 사람, 그리고 나랑 어느 정도 생활 패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사람. 현재의 상황이나 내가 자란 환경이나 배경이 너무 다르면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좀 잘 맞는 그런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기로는 편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대화를 하면 즐겁고 뭔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뭔가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서 앞으로가 그려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뭔가 이런 이상형을 떠나서 그냥 모든 인간관계에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에바를 살아가게 하는 삶의 원동력. 그냥 전 진짜 소소한 것들인 것 같아요. 뭐 이제 일적으로나 이런 성취 같은 것들도 있겠지만 엄청 막 열심히 일하고 너무 힘들었어, 일주일 동안. 그리고 주말에 잠깐 가끔씩 늦잠 자고 하루 종일 넷플릭스 보고 맛있는 거 시켜 먹고, 이런 거 진짜 조그만 거, 그 찰나의 휴식 시간인 것 같아요. 쉴 때는 또 잘 쉬어야지 내가 다음에 더 열심히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운동력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할 수 있지만 잘 쉬는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는 거. 정말 좋아했던 이성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약간 불편한 질문이면 죄송해요. 그리고 언니 맛있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좋아했던 이성 생각해보면 없는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도 만날 때 당시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라고는 생각했지만, 좋아하니까 만나겠죠? 근데 뭔가 사랑한다거나 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다거나 그런 사람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게 저는 별로 반갑지 않아요. 감정이 격해진다는 건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많아진다는 건데, 저는 그럴 기력이 없어요. 항상 그 적당한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적당히 만났을 때 즐겁고 재밌고, 뭐 적당히 생각나고 적당히 좋아하고 약간 그런 거? 근데 이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죠? 이것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무슨 차 타는지 궁금하다. 사실 이거를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차종이나 그런 것들. 이거는 제가 나중에 What's in my car나 이런 거를 찍게 됐을 때 보여드릴게요. 여기 잠깐 보류하는 걸로. 왜 만들려다 포기하셨나요? 이 영상을 왜 만들려다가 포기를 했냐면 질문이 너무 맵기도 했고 그리고 그 질문들을 보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질문들 중에서 저 스스로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았고 이거를 얘기해도 될까? 하는 그런 고민되는 지점들도 많았고 그랬어요. 다행히 이번에는 약간 부드러운 질문이 많아서 생각보다 연애에 대한 질문이 진짜 많네요. 여러분 저의 연애가 궁금하셨나요? 여자친구 일부러 안 만나시는 건지 일부러 안 만난다기보다는 일단 만날 만한 사람이 없기도 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일이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너무 연애를 할 여유가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도 그렇고 마음의 여유 같은 것도 없고 그렇게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기도 한데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 상대에게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굳이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진 않아요. 바로 다음 질문이 이어서 연애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인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결혼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편인데 이게 또 뒤에 질문이 있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비혼주의냐?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현재까지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유가 결혼을 하게 됐을 때 그 사람과 나만의 만남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끼리 묶이고 되게 많은 것들이 엮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나의 삶에 갑자기 훅 들어와서 개입을 하는 그런 것도 싫고 서로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나 스스로를 책임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서 그런 책임을 별로 지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굳이 그 제도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아서 비혼이라고 하면 되게 거창한 걸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비혼이 그렇게 거창한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선택지가 있는 거잖아요. 결혼하는 선택지 그리고 결혼 안 하는 선택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건데 결혼 안 하는 선택지를 골랐다. 라는 것일 뿐이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고 연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뭔가 연애고 자시고를 떠나서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이랑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 깊은 유대를 쌓는다는 그런 과정 자체가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되게 많은 거를 느낄 수 있고 많은 거를 또 배우게 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발전적인 관계라면은 만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기는 한데 일단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제 주변에 없기도 하고 앞에서도 나왔듯이 제가 여유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드는 생각은 그래요. 언니 평소에 메이크업 가볍게 하시는 것 같은데 뷰티 유튜버로 시작한 유튜버로서 고민하게 될 땐 없나요? 이것도 이제 제가 영상에서 굳이 얘기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뷰티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메이크업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시장 브이로그라든지 제품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컨텐츠가. 그러면서 그 과도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저 스스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어쨌든 제가 평소에 메이크업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도 아니고 요즘에는 이제 거의 안 하고 다니기 때문에 촬영할 때 이럴 때 말고는 그런 걸 되게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화장이 연해진 계기가 있나요? 이런 거? 근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일단은 이런 색조 메이크업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또 마스크 많이 쓰다 보니까 메이크업을 안 하기도 하고 또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편하고 이래서 조금 점점점 더 연해지고 화장을 거의 안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영상에 묻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메이크업을 안 하는데 메이크업 튜토리얼 올려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은 마음도 들고 그리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이제는 뭔가 저의 메이크업을 보기 위해서 제 영상을 보신다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메이크업에 있어서도 제가 다른 전문가 분들이랑 엄청나게 차별화돼 있다라고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메이크업 영상도 많이 점점 안 하게 되고 평소에 메이크업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창 그 과도기 때는 이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편한 나의 모습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더 저도 편하고 또 보시는 분들도 그거를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서 요즘에는 크게 고민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가끔씩 하고 싶을 때는 하고 또 안 하고 싶을 때는 안 하고. 언니는 첫사랑 있어요? 첫사랑의 정의가 뭔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한데 딱 개념적으로만 봐서 제일 먼저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초등학교 때 그냥 어릴 때 좋아했던 친구가 있고 이 사랑이라는 의미를 잔뜩 담아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깊게 사랑해본 적이 있냐? 라는 의미의 첫사랑이라면 전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울었던 날은 무엇인가요? 가장 많이 울었던 날? 이게 뭐라고 깊게 생각하게 되네요. 살면서 그렇게 막 많이 울어본 적이 정말 몇 번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울어가지고. 근데 자주 울게 됐던 시기는 연애를 할 때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뒤에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유, 근거인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고 이거를 뭐 이루고 싶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저는 목표 설정만큼 중요한 게 그걸 왜 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이 일을 왜 하는지, 나는 이 사람들과 왜 어울리는지, 내가 이걸 할 때 왜 기분이 좋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왜 슬프고 힘든지 그런 why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에 나에게 하고픈 말이 있다면 스스로를 의심하지 말라는 거, 내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걸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 저는 과거에 내 스스로를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검열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옳은 걸까? 내가 하는 이 생각이 맞는 걸까?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게 타당한 걸까? 약간 그 정당성이나 합리성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을 것 같은데 결국에 스스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과정들이 길어지면서 내가 피해를 보거나 되게 힘들었던 경험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스스로를 의심하지 말아라, 너의 느낌을 믿어라 라는 거. 마켓 때 클루시브 대용량 많이 가져와 주세요, 에바님. 저도 많이 가지고 오고 싶은데요. 제가 일부러 만들어 놓고 꽁꽁 숨겨 놓고 막 약간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없어요. 아예 없어요. 지금 만들어둔 게 하나도 없고 만들지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제가 지난번에 1월 말 1월 20일인가? 그때쯤에 마켓을 했었는데 그때도 원래 대용량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마켓 할 때 이제 무통장이 되니까 그때 막 미입금 분이랑 뭐 취소된 거랑 이런 거 진짜 조금 남은 거 한 거라 가지고 이거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예 생산 자체가 안 되고 있어서 언제 할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야 되는데. 키랑 몸무게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최근에 키를 안 잰 지 꽤 돼가지고 가장 최근에 쟀을 때 162점 몇이었는데 제가 몸무게를 잘 안 재요. 최근에 쟀을 때가 51kg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에바님 브이로그를 보다 보면 느껴지는 추진력의 원천이 궁금합니다. 해야 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어떤 생각, 마음을 가지는지. 근데 사실 저는 제가 딱히 추진력이 있는 편이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이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있었어요. 복잡하게 막 이렇고 저렇고 이것 때문에 이거를 내가 해야 되고 이걸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러면은 하자.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냥 뭔가 원천, 동력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이유는 딱히 없었어요. 그냥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미룰 때도 많고요. 해야 하는 일이지만 하기 싫을 때도 많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안 하면 내 손해인 것을. 누가 나를 책임져 주겠어요. 에바님이 싫어하는 사람 유형. 예전에는 이런 질문을 들으면 그때그때 다 달랐는데 요즘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누군가한테서 싫어하는 모습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나는 이런 유형의 사람을 싫어해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뭔가 내가 그런 사람이고 내가 이런 안 좋은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모습이 싫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기로 했어요. 싫은데 뭐 어쩌겠어요. 나도 누군가에겐 그런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조금 답변을 다르게 하자면 저는 모든 것에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기면 그거에 대한 뭔가 감정이 사라지잖아요. 어떤 영역에서든지 간에 되게 흔한 말이긴 하지만 쉽게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하고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라는 생각을 항상 새기고 살려고 엄청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어떤 무언가가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서 그게 공짜로 얻어지는 거 없고 그냥 주어지는 거 없고 당연한 거 없잖아요, 세상에. 항상 그거를 경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에바님이 생각하는 본인 성격의 장단점, 경계가 애매한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스스로에 대한 기준이 높은 거, 엄격한 거, 사소한 부분에서 잘 용납하지 못하는 거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언니 대출 받은 적 있나요? 대출 받은 적 있죠. 세상에 빚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저도 대출 받아봤고요. 지금도 빚이 있고요. 열심히 갚고 있습니다.
궁금한 질문을 삼키는 것도 제가 에바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응원할래요. 사랑해요. 약간 이 답변 감동이네요. 근데 다른 질문하신 분들도 무례한 질문을 하신 분은 없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전폭적인 응원과 지지 감사합니다. 직업이 뭐예요? 유튜버 말고 지금 일단 아직 졸업을 못한 대학생이고요. 유튜버이기도 하면서 WNC라는 병리 단체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 클루시브 컨디션 릴렉싱 크림이라는 제품도 만들었고 또 슈레피 선시티브 선크림도 제작을 해서 만들었고요. 이런 주얼리도 만들었고 그냥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언니도 컴플렉스가 있는지 궁금해요. 뭐 신체적인 거나 성격 면에서건 어디든지요. 컴플렉스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아쉽거나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릴 때는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되게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이제 피부톤이 어두운 것도 싫었고 그때 그 흔하게 맞춰진 그런 미의 기준들 있잖아요. 거기에 내 모습이 하나도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되게 스스로 컴플렉스라고 여기고 외모나 이런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되게 많이 집착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학생 때, 이때가 진짜 외모에 대해서 이런 게 좀 심하잖아요. 관심도 많아지는 만큼 스스로 후려치게 되는 것도 분명히 있고 주변 친구들의 영향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그때가 자괴감 최고 맥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되게 재밌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하면서 아, 외모가 다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딱히 컴플렉스라고 할 만한 거는 신체적인 측면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것도 내 몸이고 이것 난데 그냥 어떡하겠어요. 받아들여야죠. 저는 오히려 성격적인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컴플렉스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 무드가 막 이렇게 엄청 하이한 편은 아니잖아요. 그게 약간 가끔씩 아쉬울 때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만나면은 사실 제가 엄청 개그치고 웃긴 얘기하고 막 그 공간의 분위기 메이커 막 이런 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부러울 때는 있는데 저는 또 저만의 역할을 이겼죠. 생각해보면 이 정도? 연예인한테 대시 받은 적 있나요? 여러분 영상을 하나만 봐도 느껴지지 않나요? 저의 파워, 내향, 성향이? 다른 분이랑 콜라보 같은 것도 안 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뭐 나간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고요. 늘 집, 회사, 집, 회사, 집,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없습니다. 유튜버로 지내면서 가장 환멸났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크게는 없었던 것 같기는 한데 풀보다도 그런 게 더 싫었던 것 같아요. 뭐뭐 했대 하는 거? 제가 그렇대, 이렇대, 저렇대 나를 잘 모르는데 어쨌든 내가 얼굴에 알려져 있다는 이유로 이야기를 지어내면서 하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본인 마음대로 나라는 사람을 해석해서 뭔가 내가 정말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한다거나 지인 중에서 그랬던 경우도 있었고 또 저를 아예 모르는 사람인데 뭐 그랬던 경우도 많고 해서 그럴 때 환멸났던 것 같아요. 나랑 얘기를 해보면 얼마나 해봤으며 나를 알면 얼마나 알고 나랑 부딪힐 일이 얼마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막 자기 마음대로 지어내면서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 정도? 악플은 오히려 딱 달릴 때 그때만 에? 약간 이렇게 하고 말았고 그냥 나중에 컨텐츠로 쌓아야지 이러면서 저장하고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악플에는 그렇게까지 환멸을 느꼈던 적은 많이 없어요. 그냥 한숨 한 번 쉬고 그러면 넘겨지더라고요. 다음 생에 성별을 정할 수 있다면 그냥 안 태어날래요. 안 태어나면 안 되나요? 되게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던데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고 싶으신가요? 다시 태어나도 여자로 태어나고 싶으신가요? 이런 것들. 근데 저는 다시 안 태어나고 싶어요. 지금 한 번의 삶으로 만족하겠어요. 갑자기 룸투어 영상을 올린 이유 전에는 사생활 보호로 절대 할 생각 없다고 하셨어서 제가 최근에 룸투어 영상 올렸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 처음으로 방을 공개를 한 거죠. 이제 공개를 한 이유는 그전에는 이제 생활 공간에 분리가 안 돼 있어서 이번에는 제 방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때는 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다 하나로 연결돼 있어서 어디에 산다 이런 거를 좀 추측할 수 있는 리스크가 더 컸던 것 같아서 그때는 안 했고 지금은 이제 그래도 공간 분리가 조금 돼가지고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했습니다. 그 노출되는 범위가 조금 적어서
타투 뜻을 밝히고 싶지 않은 이유. 그냥 이런 과정을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 자체가 제가 그걸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하니까 되게 오글거리고요. 그냥 혼자만 알고 싶은 뜻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타투 있는 것 자체를 잘 좀 안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여름에는 이제 옷이 더 파이고 막 이러니까 보이잖아요. 근데 가끔씩 이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타투를 딱 보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그 질문을 받는 게 조금 편하지는 않아서 그래서 일부러 숨기고 다니긴 하는데 그냥 그건 것 같아요. 구구절절 뜻을 설명하는 게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엄청 친한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낯선 사람에게 나의 숨겨진 모습,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는 느낌이라서 부끄럽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큰 의미는 없고 그냥인 것 같아요. 되게 어이없죠? 그냥. 에바 언니 커뮤 말투인데 커뮤 안 하나요? 인터넷 커뮤니티 일절 안 하고요. 친구들 중에 인터넷 고인물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저의 말투나 이런 데서 묻어나는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인가 봐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많이 해주시던데 다른 인터넷 뭐 카페나 이런 거 저는 안 하고 트위터 같은 것도 안 하고 제가 하는 SNS는 오직 유튜브 아니면 인스타그램 이거 두 개만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안 합니다. 지금껏 연애 중 가장 최악의 구남친 썰 궁금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거 뒤에서 자세하게 얘기하겠다고 얘기를 하긴 했죠. 근데 이게 너무 많아서 다 풀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거 영상을 따로 올려야 되나? 제가 막 연애를 그렇게 적게 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엄청 많이 한 것도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쩜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놀라운 썰이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거의 다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지만 되짚어보니 데이트 폭력이었다라는 것들 그런 게 너무 많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굉장히 존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연애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가스라이팅들과 억압하고 구속하고 속박하는 그런 연애들 이 많았어서 정말 이거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말문이 턱턱 막히네요. 이렇게 말문이 막히는 게 처음이네. 근데 진짜 정말 신기한 거는 그 레파토리가 전부 다 너무 똑같다는 거죠. 처음에는 다들 엄청 스윗하게 시작을 해요. 모든 거를 다 해줄 것처럼 엄청 굿 리스너에다가 이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점점 만나면 만날수록 나를 대하는 태도나 나한테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른 사람처럼 바뀌는 걸 많이 봤고 그리고 저의 일상을 망가뜨릴 수 있을 정도의 개입이 많았고 제가 이 얘기는 처음 하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이때까지 좀 이런 얘기들을 안 해왔던 이유가 제일 첫 번째로는 무서웠어요. 어쨌든 저는 얼굴이 알려져 있고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은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혹시 이게 본인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나를 찾아내서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들 때문에 정말 사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조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뭐 다 지난 일이 되기도 했고 근데 정말 심각한 일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랑 다 좀 강제적으로 연락을 끊고 지냈던 때도 있었고 제가 뭔가를 이제 좀 하려고 하는 것들에서도 굉장히 간섭을 많이 하고 명령하고 물론 좋은 이별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서로가 뭔가 감정들이 모두 소진돼서 헤어지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항상 제가 그 상대로부터 도망치듯이 헤어졌던 것 같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계속 연애를 하고 계속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언젠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도망치듯이 연애를 끝냈고 근데 그 시도들도 쉽지 않았고 그리고 앞에서 이제 가장 많이 울었던 때가 연애를 할 때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고 그 상황 자체가 저한테 주는 힘듦 때문도 있었지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몇 번이나 벗어나려고 그 관계에서 도망치려고 몇 번씩이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헤어지면 그만 아닌가? 왜 못 헤어지는 거지? 결국에는 본인도 미련이 남아서 정 때문에 못 헤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너무 이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했고 헤어져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들이 굉장히 괴로웠고 힘들었고 뭔가 내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만한 곳이 없다라는 생각들 그리고 누구도 나를 여기서 꺼내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고
애초에 도와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도 못했고 그때를 생각하면 그냥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24시간 내내 나의 모든 것들이 감시당하고 모든 것들은 그 상대방에게 맞춰서 돌아가는 느낌이고 내가 나의 생각조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면서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그냥 입을 다물고 있더라고요. 나는 이렇지 않았는데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 있는 거를 발견했고 근데 그게 나답지 않은 모습으로 안 좋게 바뀐 거죠. 근데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제가 이거에서 회복이 되고 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만 겪은 게 아닌 거예요. 나한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지인, 그 사람의 아는 사람 내가 결국에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겪고 있고 그랬던 거죠. 그때 굉장히 많이 충격받았던 것 같아요. 서로 아는 것도 아닌데 파토리나 그런 행동이나 말하는 거나 너무 똑같고 가스라이팅하는 패턴, 그런 피해 상황들이 너무나도 찍어낸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디 가서 다 같이 배우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내가 겪지 않아서 없는 일이 아니라 또 나만 겪었던 일이 아니라 어디에나 존재하고 누군가는 어디서 겪고 있고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관심이 부족하면은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못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나 혼자라도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제가 예전에 필로우 토크 한번 찍을 때 연애 만남과 헤어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끝부분에 살짝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도 또 이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이런 오픈된 플랫폼에서 쉽게 접하고 자연스럽게 접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정말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그런 고립감이나 외로움이나 그런 공포나 두려움 자포자기하는 마음, 그러니까 온갖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겪었는데 그땐 정말 내가 여기서 못 나갈 줄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세상이 끝날 것만 같았어요. 이렇게 살 거면은 왜 사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이제 과거에 나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냐라는 질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스스로를 의심하지 말고 너의 느낌을 믿고 검열을 하지 말라고. 근데 그 당시에 저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때는 이게 잘못된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남들은 다 이렇게 하나? 나만 튀는 건가?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 과정 속에서 나를 검열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고 결국 그 검열의 끝에는 나를 더 저 밑바닥으로 가라앉게 하는 것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나를 믿었더라면 조금 더 일찍 그 상황에서 내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조금 더 일찍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에.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너무 잔상이 진하고 오랫동안 남더라고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때의 기억이나 이야기들을 꺼낼 때마다 약간 힘들더라고요. 제가 카메라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처음이라서 굉장히 어색하고 또 무섭기도 해요, 사실 한편으로는. 분명히 이제 이런 특히 데이트 폭력에서 왜 네가 그때 그 관계를 끝내지 않았냐?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던데 너도 그런 사람이 아니냐? 결국엔 네 탓이다. 항상 이렇게 피해자를 탓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또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굉장히 많이 망설이기도 했고 또 아마 편집을 하면서도 뺄까 말까 굉장히 많이 망설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보신다면 세상에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한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저는 이런 시간들이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안 해도 되는 경험이고 누구도 겪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이 일이 일어났고 저한테 이거에 그냥 잠식당해 있고 싶지 않았어요. 위축되고 우울하고 그런 포지션으로 남고 싶지도 않았고 뭔가 이거를 이겨내고 조금 더 단단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이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눈이 더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보다는. 이것도 있네. 연애 이야기인데 좋았던 기억과 안 좋았던 기억. 안 좋았던 기억은 앞에서 많이 얘기를 한 것 같고 좋았던 기억은 상대가 잘생겼을 때 짧게 만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 잘생겼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냥 딱 잘생긴 것만 좋았어요.
근데 뭐 연애를 하면서 좋았던 순간 분명히 있겠죠.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것 뿐이지 어떻게 매 순간이 싫었겠어요. 좋았던 적도 있었겠죠. 근데 그냥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티키타카가 잘 될 때? 대화가 잘 통하고 얘기를 하는 게 재미가 있을 때? 아니면 관심사가 같거나 공통점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일단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은 이 정도인 것 같아서 궁금증이 좀 풀렸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하기,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